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 칼리지 오종남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세상을 만드는 용기, 대한민국 명장을 만나다 라는 프로그램을 이번 학기에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력이 너무 지나치게 중시받는 세상을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오신 대한민국의 명장 기능한국인 네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능한국인 88호이면서 아이빌트 세종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배 대표를 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능한국인 45호이면서 명장 499호인 대흥 소프트웰의 김대인 명장을 모시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와 대담하기에 앞서서 김대인 대표의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김 대표의 강연을 잠시 들은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김대인 대표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당시에는 뭐 진짜 내가 나의 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뭐 의지하는 것보다는 홀로 단신 공장에 들어가서 약간 뒤처지지 말아야 되겠다. 아주 왜소했지만 그 덩치 큰 사람들 선배들 밑에도 살아남으려고 그 끈질기게 아주 노력했던 게 제일 그래도 그 기억이 남고, 또 그 와중에서도 이제 기술을 좀 배우려고 저녁에는 책을 들여다보고 기술책을 서적을 보고 낮에는 그냥 그 악착같이 붙어서 배워야 되겠다. 또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되겠다.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했던 그 자세가 오늘날에도 그런 게 남아있지 않나. 뭐랄까 의욕만 있고 그 경영이라는 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의미하게 하다시피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꿈을 펼치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엄청난 아쉬움이 많았죠. 그 아픔이 큰 교훈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흥 소프트밀 대표를 맡고 있는 김대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버님의 사업이 실패로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다니고 있었지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루도 안 해본 적이 없듯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은 했지만 집에서 중학교까지는 입학을 시켜놓고 능력이 있는 데까지 다녀라 이렇게 저 기억이 됩니다만, 그래서 3년 동안은 도저히 다닐 수 없다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중학교 2학년 때, 즉 15살 때 학업을 중단하고 냉동기 제작하는 공장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입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입사를 했습니다. 학교 다니던 학생이 이 산업 부분에 입사하려니까 머리도 깎아머리고 덩치도 왜소하고 그래서 상당히 참 부담을 느끼면서 이렇게 입사하게 됐는데, 그 회사에서는 덩치도 크고 나이도 들은 그러한 건장한 분을 취업을 시키려고 했던데 아닌 게 아니라 중학교 다니던 학생이 들어와서 아주 실망 크게 받아주는 그러한 게 아직도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렵게 입사를 했으면 진짜 죽기 살기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 초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열심히 일을 어떻게 했냐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곳곳에 뭐 공장이고 사무실이고 청소를 직접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배님들의 허드렛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탁 일까지 도맡아 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그러한 일부터, 굳은 일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공장에 이제 생산 현장에 들어가서는 선배님들에 대한 그 일들을 어깨너머로 보고 또 그런 거를 또 메모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다가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이 저녁에 퇴근 후에 공장에서 기숙했기 때문에 공장에 퇴근하고 나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술을 좀 한번 숙련을 시켜보자 라는 생각에서 기술책을 구입해서 냉동 기계에 대한 이론도 공부도 하고, 또한 그 숙련을 하기 위해서 용접 기술이라든가 공구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개발로 인해서 열심히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일에 대한 그 흥미와 나의 그 취미 같은 그런 적성으로다가 맡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잘 배우고 나서 또한 또 열심히 또 다른 부분에 기계 같은 거 조립 부분도 분해해서 직접 조립도 해보고, 그래서 남하고는 좀 달리 그렇게 했던 게 많이 지금에는 그게 충분한 저의 그 능력으로 나타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숙련 기술을 어느 정도 익히고 2년 차, 3년 차 됐을 때에는 외부 현장에 나가서도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문제도 많이 발생되는 것도 보고 그런 문제 해결하는 것도 배우기도 했고, 또한 인간관계에서 참 선후배에 대한 갈등, 시기, 뭐 질타 이런 부분에 인간에 대한 것도 또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이라는 거를 처음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그 목표와 꿈을 향해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걸 놓치지 말고 올바르게 바르게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먹고 열심히 그런 거를 배제하고 일을 잘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한 10년 차에 됐을 때 처음에 초심으로 있었던 잘 살아보자라는 거를 꿈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그 10년의 기술을 가지고 창업에 대한 거를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처음에 그 경영에 대한 그 뭐 이런 경험도 없고 배움도 없었기 때문에 용기만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실패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재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패를 봤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인생에서 아주 쓰라리고 아픈 치명적인 결과를 저한테 안겨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저에게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저도 없었다고 봅니다. 거기서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그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10년 동안 배우고 익힌 숙련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일어나서 제3의 창업을 꿈을 꾸기 위해서 다시 5년간의 계획을 잡고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초심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 숙련 기술을 보충도 좀 됐고요. 또한 자금도 또 마련하게 돼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게 준비가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한 인간의 끈질긴 그 도전 정신이 결과적으로 제3의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3의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1989년도 27년 전에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우여곡절 끝에 사업 지금 경영을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임직원 한 100여 명의 연 매출은 한 50억을 상회하는 그런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꿈을 가졌던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지속 가능하게 일에 대해서 집념을 가지고 했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은 아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감을 좀 사회에 조금이라도 돌려주자는 생각으로 후학들에게 사내에 명장기술교육원을 설립해서 청년들을 취업시켜서 기술과 또한 학습을 할 수 있게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후학들을 이제 기술을 가르쳐서 또 취업도 할 수 있게끔 그거에 요즘에는 아주 행복감으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 고생이 참 이렇게 사회공헌까지 왔을 때 아주 진짜 그때 사업에 실패했거나 또 취업을 안 했거나 했으면 참 오늘날이 없었을 거라고 참 그렇게 참 잘했다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 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88호 기능 한국인 이준배, 대한민국 공존행동 기계 명장 김대인, 대한민국 판금 명장 송신근, 대한민국 사출금형 명장 원용기. 세상을 만드는 용기, 대한민국 명장을 만나다. 네, 이제까지 김대인 명장의 강연 잘 들으셨죠?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요즘에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태어날 때 유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마 자조적인 그러한
목소리를 흑수저, 금수저라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김대인 대표 어린 시절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저려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때 맨 처음 어린 시절을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간단하게. 그때 심정은 뭐 전혀 앞이 없는 그 미래를 점칠 수 없는 진짜 그 긴 터널을 뚫고 나가는 입구에 섰다, 앞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 자신이 좀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좀 나름 어렸지만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왜 흑수저를 물고 태어났지 하는 그러한 시청자 여러분께 아마 귀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몇 년째 진행하면서 김대인 대표하고 굉장히 비슷한 환경을 가진 사람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한국GM의 세르지오 호샤 사장이라고 하는 브라질 사람과의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15살에 기능공으로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한국GM의 사장을 3년 이상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4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장 때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김대인 대표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브라질에 15살에 기능공으로 출발한 청년과의 프로그램을 했는데 오늘 대한민국의 김대인 명장과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먹고 자고 일하고 심부름하고 허드렛일 하기도 바쁜데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그 고생 속에 또 그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사다가 저녁에 남들은 자고 노는 시간에 공부를 할 시간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그 꿈을 잘 살아볼 수 없을까라는 게 집에서 나오면서 저게 이제 각오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미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 자신이 가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을 빨리 배워서 빨리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되겠다라는 생각에 밤으로 주경야독을 하면서 혼나기도 많이 혼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텅 빈 공장에서 뭐 용접하려면은 그때는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기 때문에요. 막 터지는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기술을 하나 배워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 막 용접도 해보고 전기 결선 같은 것도 배우려면은 막 스파크가 나가지고 소위 실험 실습을 하신 거예요. 네, 예. 아주 직접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만드는 거를 그냥 체득을 하려고 그렇게 아주 열정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도 했고 뭐 시간만 남은 책을 보고 그렇게 아주 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그 열정이 안 식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소속돼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 칼리지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프라임 칼리지는 기본적으로 낮에 직장에 취업을 한 사람이 다니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누구에게나 문호가 열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프라임 칼리지는 낮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김대인 대표가 그 당시 소년공으로서 살아오신 그 과정과 나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아마 비슷한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이 프로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이게 내 이야기를 하고 있네 하는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했다고 생각하셨을 때 경영이라는 단어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창업을 하셨어요. 어떻게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부를 사실 못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영혼이 아무리 기술이 좋고 기능이 좋다 하더라도 직급의 한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시밭길 같은 거를 다시 걷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를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준배 대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무실에서 인정받고 일 잘한다는 얘기는 다 하는데 승진 발표 때만 되면 윗사람이 야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너는 승진해서 빠졌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자기도 창업을 해서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김대인 대표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데 도대체 10년 만에 얼마 벌어가지고 얼마 종잣돈으로 창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에 가정의 가장으로서 뭐 매월 타면은 월급 봉투 타면은 다 보내드리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10년간 모은 게 그 당시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 몇 년도예요? 네. 89년도 89년. 아니 89년 79년도죠. 79년도. 네. 그렇죠. 89년도는 진짜 지금 성공한 사업 시작하신 거고. 세 번째 했던 거고요. 그래서 200만 원. 예, 200만 원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네. 당시에 이제 그 동업을 했습니다. 동업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드는 쪽으로 제작하는 생산이고 기술 쪽이었고 그분은 영업은 영업하고 뭐 또 외부 일 예. 뭐 이런 일을 나눠서 하게 했는데요. 예. 저는 열심히 일을 곰처럼 뭐 이렇게 바보처럼 열심히 했는데도 상대방은 돈은 사람이 벌고 곰은 재주를 부린다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비전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경영이라는 것도 좀 배워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것도 부족한 것도 느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 주고 망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똑같은 환경인데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도 똑같은 거예요. 물건이 모자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물건은 넘치는데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김대인 대표가 맡으신 거는 열심히 물건을 만드는 쪽을 맡으셨고 그 물건을 팔러 다니는 쪽을 맡은 분하고의 동업을 했는데 실패를 하시게 됐다. 이제 보통 사람은요 실패를 하면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근데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또 한 번 도전을 하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두 번째 또 도전을 하신 거예요? 저는 반드시 그 이루겠다는 그 신념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신을 많이 믿었습니다. 저 자신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숙련 기술이라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냐 저 자신한테요. 그래서 얼마든지 시련과 역경은 있을 망정 반드시 도전을 한다면 끈질기게 그런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쓰러지고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실패를 하고 나서 거기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의 경험을 다음 도전의 자산으로 생각해서 또 도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김대인 대표처럼 사업은 못 해봤지만요. 저도 실패하고 도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시험 떨어져서 재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전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도전을 안 했다면 오늘 저는 사회자는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조금 이야기를 돌리면 두 번째 실패했는데 결혼하셨어요. 결혼. 왜 실패한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 사모님이 좀 대단한 분 아닌가? 실패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주다니. 참 실패는 봤어도 운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뭐 돈도 다 잃었고 뭐 망신창기가 다 된 거죠. 그런데 뒤에선가 누군가가 저를 주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처에 그 한 뭐 은행에 그 공조 관련해 가지고 담당 과장이 있었는데요. 그 과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런 또 좋은 결혼하기 직전에 처자가 있다. 여동생을 자기 여동생? 네, 여동생을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만날 수 있겠느냐고 저야 그때 간절했을 적이니까
하늘에서 보내주는 그런 천사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은행의 과장이 자기 여동생을 만신창이가 된 두 번이나 실패한 김대인 청년한테 소개를 했다고? 네, 그러니까 운이 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분이 안목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얼마 후에 대한민국의 기능 한국인 명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성공할 거를 보실 수 있는 나는 그분의 그러니까 네, 처남 큰 처남 처남. 손이 처남 네. 그분의 안목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분의 네, 그렇습니다. 참 지금도 부럽습니다. 지금도. 그 세 번째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네. 이제 사업 네, 대형 네. 소프트밀은 소프트밀, 1989년에 이제 네. 창업을 하셨는데 그 말씀 좀 들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길이라는 거는 그 나의 마이웨이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네. 믿고 있는데요. 나의 길은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사회에 이제 공헌하는 게 나의 이제 목표이자 네. 꿈이었기 때문에요. 아마 세 번째 실패했어도 네 번째 도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도전하게 된 거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서 그 자본금이라든가 그 부족한 역량을 채워서 된다는 보장은 없었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업에 창업을 했는데 한 2년간은 참 거지 생활 비슷하게 했습니다. 신혼생활에 집에도 거의 못 들어가다시피 하고요. 일단은 모든 창업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야만이 가정도 있겠다라는 그런 그 아주 그 조급한 생각으로 그래서 가정에도 많이 좀 부족함이 많이 있게 했죠. 그러나 이건 한 가지만큼은 사업에 창업에 대해서는 열정을 놓지 않고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대기업에서 저를 이제 시험 무대로 삼아서 그 수입 그 기계 설비인데요. 고장이 자주 났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제 찾아갔는데 저도 그게 고치기가 굉장히 버거운 기계인데 이제 배짝을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거는 뭐 당장은 안 되겠더라고요. 공부 좀 하고 또 기계에 도전을 했죠. 했는데 그 세상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 사는 거는 아니라는 말을 많이 느껴서 그 주변에 그 기계를 담당하는 담당자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집념과 용기와 그 하고자 하는 책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바깥에 그 이제 하나의 업자나 다름없으니까요. 그 업자는 진짜 이 일을 해야만이 저가 살아남을 생사가 걸려 있다 이거. 네, 생사가 있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그 능력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활용을 해서 저도 이제 거기에 주체가 돼서 그래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원인을 찾게 됐죠. 찾게 돼서 성공을 할. 그래서 그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예, 그게 돌아갔더니 이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최고로다가 인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모든 분들이 다 도와줘서 실력을 합해서.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인정을 해줘서 그 이후부터는 그 대기업에 10년간이라는 용역 계약을 맺고 연간 1억이라는 예산을 저한테 투자를 해주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능공으로서 그 19년 만에 계기를 발판이 됐네. 네, 도약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대인 대표는 무슨 왕이냐면 제빵 왕이에요. 여러분이 드시는 빵 있죠, 빵. 여러분이 드시는 빵 중에 빵을 만드는 기계 중에 대한민국의 30%? 네. 30% 기계는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상상해 가세요.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제 빵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고 냉동기계 이야기만 나왔는데 어떻게 냉동기계하고 제 빵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사업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일도 끝날 것이다라는 거를 그 불안감을 느껴서 예. 그래서 저의 그 브랜드를 가지고 또 사계절에 지장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늘 생각하고 다녔죠. 예. 예.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고민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됐는지요. 마침 또 그 제과점에서 예. 저희 애한테 연락이 와서 갔더니만 이제 도 컨디셔너 예. 빵 숙성을 하는 근데 그게 숙성이라 그러면 단순하다고 생각을 이제 대부분이 하실 텐데요.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왜 복잡하냐면 복합기계더라고요 보니까 예약 시간에 맞춰서 빵이 구울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운전 중에는 냉동을 해야 되고 해동을 해야 되고 뭐 저온 숙성, 고온 숙성 기계 한 대에서 4가지 기능을 다 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되고 예약 타임도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전자, 전기, 냉동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돼 있던 기계입니다. 근데 지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도우 컨디셔너. 네. 도넛은 많이 들어보셨죠? 도넛. 그 도넛의 그 도우예요. 도우. 그게 밀가루 반죽에다가 넛을 붙여가지고 원래 만든 게 도넛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걸 숙성시키는 게 우리가 빵 먹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숙성을 어떤 온도로 습도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얼리기도 하고 또 이게 녹이기도 하고 이게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소요되는 그 밀가루 반죽의 조건을 맞춰주는 그 기계를 지금 만지게 되셨다. 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기계를 수리를 하러 가서 처음 만났고요. 예. 만난 거를 가지고 대기업에서도 실패받던 기계를 저희가 직접 손을 대서 디지털화를 해서 국산 최초로다가 그 기계를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디지털화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 전기 부품들이요 너무 복잡하고 사용하기도 너무 복잡해서 사용자들이요 그 기계를 좀 사용할 수가 어렵게 제작돼 있었습니다. 그걸 아주 간편하게 그 디지털화 버튼식 그 전자 계통의 PCB라 그러죠. 그거 원리를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메모리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작동법을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간편하고 저렴하고요. 또 사용하기도 아주 좋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당시에 제가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계가 저하고 좀 더 이렇게 적절하게 시기와 때를 만나서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호주머니 속에 들여다보면은 이제 스마트폰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활용도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는 전화하고 받을 때뿐이고 젊은이는 거기서 온갖 거를 다 활용을 해요. 그런 정도로 소위 기계에 대해서 익숙한 분도 계시고 기계치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 김대인 대표 말씀은 빵 기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도 버튼만 빵빵 눌리면 될 수 있게 가장 간단하게 기계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제빵 기계의 디지털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게 멋있는 기계를 한국 최초로 개발하게 되셨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그 프랜차이즈가 그 때에 우리 IMF도 만나면서 퇴직자들이 많이 나오시는 바람에 베이커리들이 그 정부들이 많이 들었죠.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빵 기계를 만들었다고 한들 제빵 기계를 사다 빵 만드는 사람이 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때 어떻게 돼서 그 기계가 이렇게 잘 팔리게 됐는지. 당시에 97년도에 IMF가 일어났을 즈에 퇴직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었죠. 그래서 퇴직자분들이 제과점을 빵집을 많이 내게 돼요. 많이 내게 됐죠. 그때 이제 그 제일 1호로
갑자기 필요했던 기계가 예. 제가 개발했던 도어 컨디셔너라는 기계가 예. 1호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팔려나가기 시작해서 예. 알려주고 예. 그 전에는 수입에서 의존해서요. 예. 다 수입품을 썼던 그런 그러니까. 시대였습니다. 근데 국산화되고 나서 저렴한 돈 가지고 재가정 개업할 수 있는 예. 하나의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솔직히 말하자면 운도 좀 좋으셨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적어도 20년, 30년 이렇게 일하다가 이제 외환위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 뭐 하지? 젊은 나이에 뭐 40대 50 언저리에 은행 지점장도 하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빵집을 하려니 뭐 빵 굽는 법을 기계를 뭐 다룰 줄 알아요. 근데 그때 딱 그게 네. 버튼만 누르면 빵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네. 개발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예약만 하면 그냥 반죽이 숙성이 돼서 예, 아침에 빵 굽는 시간에 딱 맞춰 놓으면 바로 네. 빵을 굽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20년을 빵하고 아무 관계없이 사 먹기만 한 사람도 그 기계를 사가지고 수입 기계가 아니고 지금 네. 대형 소프트밀에서 만든 네. 기계를 사가지고 네. 딱 예약해 놓으면은 아침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이 나오는 네. 그런 기계를 그러니까 숙성까지만 끝나고요. 숙성까지 끝나고 이제 소송은 별도로 오븐으로 굽는 거죠. 그러니까 굽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빵 반죽을 예약해 놓으면 아침 새벽 몇 시에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끝나는 거죠. 근데 그때 외환위기가 나가지고 빵집 낼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야. 네, 그 기계를 사게 되면 인력을 네. 2명 내지 3명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자동화 기계였습니다. 자동화 기계가. 네, 그래서 인건비 절약할 수 있는 자동화 기계가 돼가지고 아주 편리하고 인건비 줄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주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조금 지나서 기능 한국인이 되고 네. 2010년에 기능 한국인, 2011년에 네. 명장이 되셨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진짜 뭐 나 자신이 아닌 예. 다른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그 전까지는 이름도 이름 숫자도 사회에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예. 고생만 하고 일만 하고 뭐 직원들하고만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했다가 이제 세상에 밖에 이름 숫자 김대인이가 알려지고 예. 또 제빵 기계에 대한 것도 알려지고 그래서요. 인생이라는 거는 참 노력 끝에 예. 이런 그 행운도 오는구나. 예. 그 이후에 참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반성을 했냐면 이 받은 만큼은 반드시 내가 돌려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지금 열심히 지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 이 프로그램 제작하는 우리 제작진이 우리 김대인 대표님 회사에 가가지고 직원들하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 인터뷰를 조금 듣고 또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김대인 대표의 땀과 열정이 녹아있는 회사 대흥소프트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대흥소프트밀은 제빵기계 전문 기업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한다. 국내에서는 전국 곳곳에 3,000여 개 빵집에 제빵 기계를 공급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김대인 대표의 대흥소프트밀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강소기업 중에 하나다. 제빵기계의 독보적인 기업 대흥소프트밀의 직원들을 만나봤다. 저는 저처럼 그냥 작은 한 부서에서 일할 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일이 막힐 때도 있는데 회장님께서는 이 큰 회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안 좋은 일이 저보다 더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기분 전환은 어떻게 하시는지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대표님이 연세도 이제 환갑이 넘으시고 하신데 아직까지도 그 열정과 그 열의가 엄청나게 대단하신데 그 열정의 원천이 어디신지 어디서 그런 원천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직원들이 궁금한 게 있네. 네. 답을 좀 해주시죠.
저는 스스로 그 답을 찾는다고 봅니다. 예. 저의 스트레스는 그 현장에 그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현장에 가면 곳곳에서 남들은 못 보는데 저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신기해요. 그게 이제 품질 강화가 되고 원가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보이는데요. 그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참 신비스럽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또 이런 거를 하라고 이렇게 내려줬나 막 이렇게 해서 혼자 스스로 감탄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느끼고 예, 그런 마인드로 예, 저는 스트레스 풀고 있고요. 그리고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퇴근 후에도 내일은 어떤 일에 이제 또 만남이 있을까? 또 어떤 일을 또 이렇게 내가 집중해 가지고 신비스러운 걸 발견할까? 늘 그런 그 현장에 가서 답을 찾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게 아직도요. 그 어렸을 때 그 막 이렇게 콩닥콩닥 뛰는 그 신비하고 뭐 생소하고 신기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질문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네. 남이 안 보이는 문제 나만 보이니까 뭐 짜증 날 일도 없고 신이 나고. 그러니까 직원들하고는 이제 그런 대화는 못 하고요. 실질적인 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느끼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보니까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15살부터 지금까지 했으니 얼마나 오랜 동안을 직접 자기가 봤으니 남의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면서 스트레스를 다 푸시는 거네.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필요가 없는 분이시네. 예?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게 이야기하면서 나이를 뛰어넘는 열정, 환갑 생각도 안 하고 사실 것 같은데. 지금 환갑인지 30대인지 잘 모르고 일에 묻혀서요. 그러니까 네. 하는 날까지는 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더 보실까요? 우리 회사가 질문. 많이 성장하고 예? 엄청 좋아진 걸로 아는데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뭐 세계적으로 뭐 외국에도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회장님 너무 신경 쓰시는 바람에 건강에 또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좀 신경을 좀 덜 쓰고 밑에 아래 직원들한테 좀 그거를 좀 나눠서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놓고 조금 여유를 갖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대표님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은 그 마음 이제 후배 양성도 있고 또 그 회사 발전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계속 가지시고 후배 양성에 좀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거는 질문이 아닌 것 같고 지금 김대인 대표가 건강에 문제 생기면 자기가 지금 직장 일 같은가 봐. 그러니까 건강 좀 신경 쓰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걱정해 주시는 것 같고 이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기술을 지금 많이 전수하시는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지금 본인은 환갑인지 의식 못하지만 직원들이 보면 확실히 환갑 넘으신 것 같아. 예. 그러면 본인은 건강 비법이 뭔지 그 다음에 지금 후학 양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그 항상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다가 예. 또 일을 그 보람으로 행복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는 게 건강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저한테는 그 건강 비결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배 양성하는 부분은 저희 사내에 교육원을 이제 설립을 해서요. 그 일학습 병행제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을 모집해서 일도 하고 학습도 또 교수님들도 초빙해서 관련 교육을 이론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그러니까 OJT, OJT를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전하고 달리 저희들이 그 전에 도제 교육하고 달리
지금은 현대식으로 바뀌어서요. 5년 정도 기술 배울 걸 2년이면 마스터할 정도로 계속 후배 양성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물갈이가 빠르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그 글로벌하고에 맞닿게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대형 소프트밀의 일학습 병행 명장 기술 교육원을 제가 다녀온 사람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인 대표가 기술을 배울 때는 그야말로 도제식으로 한 사람의 선배가 한 사람의 후배를 가르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걸렸죠. 지금은 이걸 현대화해 가지고 가서 실제로 일도 하지만 학습도 하면서 2년이면은 옛날에 5년 정도 걸려야 배울 수 있는 기술을 제빵 기계 만드는 기술을 거의 다 배울 수 있게 되는 이런 이제 기술 교육원을 만든 거예요. 이게 고용노동부가 이제 일을 하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일학습 병행 교육원을 만드는 1호가 지금 대형 소프트밀의 지금 일학습 병행 교육원이 됩니다. 여기가 1호예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가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일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2년 지나고 나면 또 돈도 주죠. 직원이 되는 거죠. 네, 정식으로 직원이 돼서 이런 과정, 이렇게 지금 본인이 어렵게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쓰라림을 후배들에게는 기간도 짧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지금 전수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질문은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방청석에서도 조금 질문을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청석에 그러면 누가 질문하실 분 혹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는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시고 20살 때는 이제 젊은 나이에 몇 번의 사업 실패를 겪으셨는데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아버님의 사업 실패했을 때가 제일 처음에 느꼈고 다음에는 이제 그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때 이제 좌절을 겪을 때 그때는 아무도 이제 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번 그 힘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나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숙련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에게는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네. 기술이라는 자산을 자산이 그렇게 극복을 하셨다는 말씀. 극복했습니다. 예. 또 방청석에서 한번 하실까요? 사업이든 직장 생활을 하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업도 해 오셨는데 인간관계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든 노하우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경영이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을 진짜 그 아픈 데가 있는지 없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거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행동만 이상해도 저 양반이 감기 걸렸구나. 뭐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그거를 이해하고 읽을 수 있게 그거를 다 이해하고 공부를 해서 인간을 중시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죠, 사람이요. 그래서 소중하다. 사람이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잘난 사람이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버릴 사람이 없다. 뭐 버릴 수 있다 그러면은 가리키면 되고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제해주고 갈 수 있도록 그게 첫 번째 신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흥 소프트밀에 직원을 선발하실 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거는 뭐 그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나 없나. 예. 예. 그리고 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 의지 그것부터 물어보죠. 아, 예.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거를 제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저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2년이고 몇 년 숙련 기술자 될 때까지는 제가 책임지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세상 이걸 바꾸기 위해서 능력으로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직원을 뽑으실 때 학력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네, 학력은 네, 요즘에는 뭐 중학교 이상은 다 졸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정도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학력은 안 물어봅니다. 아, 학력은 안 물어보고요. 근데 이력서들 보면 다 학벌이 다 높아요. 저보다. 그러니까 저보다는 다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선 인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에 내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다. 네. 최근에 하고 계시는 일은? 최근에 하는 일들은 뭐 직원을 교육원에서 예. 기술 가르쳐서 사회에 진출할 수 그게 있는 제일 그런, 중요한 일이고. 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그래서 최근에 회사가 한 3년 동안에 고용률이 한 50%가 늘었어요. 전체 인원에. 아, 3년 예. 동안에. 50명이었다면은 25명이 늘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직원이 지금 약 100여 명이 지금 육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예. 이제 그 매출 대비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거를 이제 경영에서 따지는데요. 매출에 비해서 몇 명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직원을 몇 명을 고용할 수 있을까? 거꾸로 하는 거죠. 예. 그런 계산법으로 젊은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흡수해서 직업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게 요 최근의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김대인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의 희망을 봅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졸업반이 되고 나면은 일단 졸업을 취업이 될 때까지 연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졸업을 하는 날 실업자가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 김대인 회장님의 말씀은 본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를 1번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일하면서 익히기도 하고 일도 익히고 기술도 배우고 그리고 돈도 벌어서 생활도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1번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100% 공감이에요. 돈을 벌어가지고 기업에서 사회에 기부금을 내는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일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일하고 싶은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1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물건을 만드는데 인건비를 적게 줄일까, 적게 들어가게 할까, 아니면은 똑같은 고용을 가지면은 생산량을 늘릴까 생각하는데 이런 정도 내가 연간 매출을 올린다면 내가 몇 명은 고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우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너무 멋진 거 아니냐. 방청석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게 나는 정말 오늘 제가 들은 중에 가장 멋진 말이 뭐냐. 결국 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일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젊은이에게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정말 멋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프라임 칼리지는 바로 김대인 대표 같은 분이 살아온 인생. 그러니까는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만 이제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방송통신대학교의 프라임 칼리지는 학위를 줘요.
이게 정상적으로 수업을 쭉 듣고 그리고 정규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학위를 주는데 비록 지금 학위는 나라에서 받은 명장 학위를 갖고 계시지만 이게 본인이 평생을 15살 때부터 낮에 일하고 저녁에 기술 습득하는 공부를 해오셨다는 이게 저는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프라임 카리지와 딱 맞는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할 때가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김대인 대표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네. 그 요즘 젊은 청소년들께서는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금수저가 될 수도 있고 은수저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적성을 빨리 찾아서 노력한다면 분명히 본인들의 세상은 다가올 것이다. 노력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말씀입니다. 박수로 우선. 네. 오늘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마련한 세상을 만드는 용기, 대한민국 명장을 만나다라는 프로그램의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대흥 소프트밀의 김대인 명장을 모시고 오늘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 본인이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떤 자세로 살은 이야기, 그리고 두 번의 좌절을 딛고 세 번째 창업을 해서 성공한 이야기, 두 번 좌절했을 때 운이 좋아서 결혼도 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즐겁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 본인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희망이 있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좌절하지 말고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그런 멋진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세상을 만드는 용기 대한민국 명장을 만나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박수로 응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